안녕하십니까. 예, 이제부터 문제집 나올 건데요. 문제집은 대충 한번 보시겠지만 구성이 처음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해놓은 거는 뭐 중요하다 싶은 거 골라놨겠죠. 조금 모아놨는데 거의 요약서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하고 이론 잠깐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보는데 이 문제도 앞에는 객관식이 있고 뒤에는 주관식이 있죠. 그리고 앞에 이론의 모실은 좀 세세한 것들인데 조금 중요한 것들은 이제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론에서 못 본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체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번에 좀 조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은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주택법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행이 돼서 그때에 의해서라 바뀌긴 할 텐데요. 법 조문은 어쨌든 저희들 그 이후로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대구시대 미만인데 300세대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우선 이론을 좀 살펴보죠. 12페이지부터요. 12페이지 우선 주택의 종류 뭐 얼마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죠. 부족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주택의 종류 여기서는 논점이 주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논점이 첫 번째 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별하시는 그런 거 첫 번째죠. 단독주택에 속하는 거 4가지, 공동주택에 속하는 거 4개지. 두 번째, 연면적 또는 이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간단히 뭐 연면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또는 층수 구별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 논점이죠. 어떤 것은 연면적이 330제곱 이하, 어떤 것은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20제곱 이하 초과가 있고 3층 이하, 3계층 이하, 4계층 이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섞여 나가는 거. 세 번째 논점, 필로티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로티 구조에 대한 문제. 필로티 구조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면은 너희들이 층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한 층을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필로티 구조에서 2분의 1만 주차장 용도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전부를 써도 되는지 그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숙사에 대한 문제. 기숙사가 좀 특이하죠. 우선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죠. 지금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상의 주택이 불리죠.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4가지가 있는데 기숙사가 들어가는데 주택법상에서는 기숙사는 빠진다라는 거가 특징이 있죠. 우선 기숙사는 그렇게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주택법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 주택법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기숙사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 뭐 좀 세세한 거긴 하지만 다중주택에 대한 문제. 다중주택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 번 나왔죠? 세 가지 서술을 해놓고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무슨 주택이냐? 다중주택.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가구주택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특징이 오직 여기에만 있는 특징이 하나 있죠?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했을 거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대표적인 특징이. 그런 특징들을 구별하시는 거. 뭐 이 정도 하면은 이 표에 대해서 저희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주택의 종류는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또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4가지씩 있죠. 이것도 4가지. 협의의 단독, 다중주택, 하숙집에 해당하는 거,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공관,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세대, 그리고 연립, 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선은 단독주택 종류 4가지, 공동주택 종류 4가지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 첫 번째고,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있느냐라는 거죠. 구분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라는 거. 근데 이 기숙사는 또 구분 소유권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나뉘는데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다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쓰죠. 여기는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유일하게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330제곱 미만이죠. 330제곱 이하죠. 그리고 층수는 3층 이하 이렇게 들어가죠. 다가구 주택이 이제부터는 다 바닥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쓰죠. 그 층수도 계층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여기는 바닥면적의 한계동에죠.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620제곱 이하입니다. 제곱 이하. 그리고 층수는 3계층 이하이고 공간 특별한 의미 서술이 없고 다세대 바닥면적 합계 620제곱 이것도 이하. 층수는 4계층 이하. 연립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20을 제곱 초과 그리고 층수는 4계층 이하. 층이냐 계층이냐 문제는 지층부터 1층, 2층 주거 면적으로 주거 용도로 1층, 2층 따지는 게 층자고 이 지층 넘어간 딴 층에서부터 주거 용도로 쓰는 게 1층, 2층 따지는 게 계자가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5계층 이상입니다.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인 거. 기숙사에 대해서는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특징이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특징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기숙사에서도 나오고 다중에서도 나오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용어는. 그랬을 때 저희들 헷갈리게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 4개 하나 다중주택, 다가구, 다중다가구, 다세대 연립이죠. 아파트 5계층 이상인 거 헷갈리지 않죠. 그런데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은 이 표로 저희들이 기하시자고 했죠. 가운데가 똑같아요. 가운데가 위는 미만이 330일 거고 밑에는 초과일 거고 층수는 위에가 똑같습니다. 아래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죠. 우선 배치가 4개가 중요하지만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주택이 많이 소유가 있으면 중과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별로 중과세 연 나머지 하나 해놓고 가운데가 똑같다. 위에 똑같고 아래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헷갈리지 않게끔 그림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필로티 구조에 대한 언급이 됐을 때요. 필로티 구조는 다중주택 이것도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쫙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다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차량이 있을 소유가 여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중주택은 하숙집은 언급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숙집에서 하숙생들이 등록금 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차가 있겠어요. 차가 있을 정도로 학생이라면 하숙을 안 하죠. 어디 근처에다 원룸 같은 거 아니면 오피스 어디 공간 자기가 얻어서 편히 살지 하숙을 안 하죠. 그래서 필요티 구조는 언급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주차난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까지 해서 2개 딱 나눠서 여기는 2분의 1만 주차장 용도로 쓰면 여기는 2개는 나머지 전부를 주차장 용도로 쓰면 필요티 구조에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좀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필요티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것은 다 썼어요. 언급이 되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쨌든 다중주택은 언급조차 없다고 그랬어요. 같은 주택이지만 하숙집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돈이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4개를 반절 뚝 나눠서 여기는 2분의 1만 필요티 구조를 용도로 쓰면 여기는 주차장 용도로 쓰면 여기는 전부를 주차장 용도로 쓰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반절 뚝 나눠서 4개를. 그러면 저희들 세 번째 논점까지. 그리고 네 번째 논점 아까 했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특징들을 따라 하셔야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 표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 전부죠. 그리고 13페이지 이제 표를 지나가지고 그 바로 표 밑에 나와 있죠.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서 1번은 주택법 제2조 2호 규정에서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정하는 바입니다. 이해한다. 바로 위에 있는 게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3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가목, 다목이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3까지라는 얘기입니다. 2번 준주택이란 이거 개념 중요하죠. 기출문제였고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을 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주택의 개념 중요하고 종류는 무엇이냐 세 가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작년에 고시원이 준주택에 있어서 고시원이 공인중개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큰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왔어요. 이거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가로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인데 이걸 300세대 미만으로 고쳐주세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국민주택 규모는 몇 제곱입니까? 85제곱이죠. 80제곱이야.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도시지역이라는 거.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녹지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나는데 주거지역에서 또 아니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렇게 나뉘고 상업지역, 도시 이렇게 나뉘죠. 1번에 이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2번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리고 3번에 원룸주택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기숙사형 주택도 있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그건 없어졌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원룸주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거는 큰 문제는 없고 한 장을 넘기시면 원룸주택이 나와요. 원룸형 주택 이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가지 요건. 기업번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독립된 주거이려면 화장실 쓰는데 옆집 문 열고 좀 쓰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독립된 생활이 안 되겠죠. 그건 가지고 있어야지 독립된 생활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의 공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욕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간. 세 번째는 그 주거 전용 면적인데요. 12제곱 이상, 50제곱 이하. 1, 2원 그랬다고 그랬죠? 1, 2원, 나 외로우니까 1, 2원, 원룸에 사니까 외로우니까 1, 2원 그랬죠? 1, 2원, 1, 2, 원, 500, 50. 1, 2 이상, 50 이하. 를 가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룸형 주택에는. 그리고 가로 2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해서 물론 다만이라는 게 다만부터가 취지는 맞는데요. 이게 개정됐는데 취지는 하나 맞는데 저 표현이 약간 틀리니까 다시 써드릴게요. 다만부터는 다시 써드릴게요. 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이 예외라는 거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룸주 주택과